자, 이번 시간엔 청산별곡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려가요 청산별곡. 자, 1번 332조 3분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맞지요? 이 시가 세 글자 두 글자 나가고 있고요. 3분보 율격 맞습니다. 각 연마다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라는 후렴구 사용하고 있는 거 맞고요. 3번 연쇄법을 통해 시적 정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랬는데 연쇄법이 뭐예요? 앞말의 뒤를 이어서 뒷말이 나오는 게 연쇄법이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렇게 나가는 게 연쇄법입니다. 지금 그런 식의 수사법이 여기 쓰였나요? 안 쓰였죠? 연쇄법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그랬는데 일단 여기 8년만 봐도 내 어찌하리 있고 내가 어찌하겠느냐 의문형으로 끝나서 서리법인데 근데 이제 의문형으로 끝났지만 진짜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난 어쩔 수 없다 라는 어떤 체념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였죠.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서리법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는데 사연인가요? 사연에 가시면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근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어떻게 하겠느냐. 밤이 훨씬 더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시간대다. 그런 얘기를 이제 밤의 어떤 절대적 고독을 강조하고자 낮과의 어떤 대조를 통해서 드러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5번도 설명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각 연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나 태도에 대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 그랬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1번 이 연에는 새의 울음을 듣고 느낀 삶의 비애와 고독이 드러나 있어. 우는구나 새야. 네가 우는 것처럼 나도 너보다 걱정이 많은 나도 맨날 운다 이러면서 삶의 비애와 고독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연에는 밤이 되어 느낀 절대적 고독과 처절한 고뇌 지금 방금 설명했었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연에는 삶의 고통을 운명으로 여기고 체념하는 태도 그랬는데 여기 돌이라는 소재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맞아서 울게 되는 상황을 운명적인 그런 상황이다 라고 체념하는 내용이었어요. 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6년에는 화자가 소망하는 또 다른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 있어 그랬는데 6년에 보면 여기 발 아래 살얼이 났다 라고 해서 바다라는 죄송합니다. 이것도 펜이 잘 안 되네. 바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공간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청산 말고 또 6년의 바다라는 이상적 공간을 또 다른 이상향을 하나 더 첨가해서 써놓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년에는 이상향에 정착하여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대. 7년에 보면 저기 외따로 떨어진 부엌에 가다가 들었는데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켜는 걸 들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켜는 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적혀 있는데 바라는 마음 요 패드도 글씨가 잘 안 써져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이지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 지금 삶이 힘들어서 절박해진 차라리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요즘으로 따지면 복권 사서 복권 1등 됐으면 좋겠다. 너무 지금 사는 게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잘못된 내용이었네요. 자, 3번 내려갈게요. 이 시가의 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기억, 세속적 현실로부터 도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 어때요? 그래서 청산이나 바다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맞지요? 그 다음에 떠나온 속세에서의 삶에 대해 미련을 지니고 있다. 미련을 지니고 있나요?
예, 여기 잠깐 보면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3년에 물 아래에 갈던 밭이라고, 갈던 밭고랑이라고 아마 해석을 했을 텐데, 갈던 사래, 갈던 밭고랑을 본다라고 해석을 했을 텐데, 이게 떠나온 속세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3년의 내용을 보면서 삶에 대한 미련도, 속세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것도 들어가 있고, 자연과 더불어 욕심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 딱히 그런 내용을 표현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리을,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현실 극복 의지도 특별히 나타나 있진 않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만 답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 자, 이번엔 4번. 이 시가에서 청산과 발알과 의미상 대비되는 공간을 찾아 쓰시오. 청산, 발알이 바다가 어떤 이상적인 공간, 이상향. 다시 말하면 속세를 떠나서 뭔가 현실 도피적인,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현실 도피적인 공간이라고 보신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곳은, 의미상 대비되는 공간은 속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현실,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 어떤 속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여기 물 아래 갈던 밭 본다 라는 표현 중에 그 물 아래가 어떤 속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찾으시면 되겠네요. 물 아래에 내가 속세에서 갈던 밭을 보니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 아래라는 표현을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지 못해 화자가 시름을 잊기 위해 선택한 수단. 8년에 나와 있었죠. 갔더니 배부른 독에 설익은 강수를 빚고 있더라. 설진 강수를 우리가 먹으면서 시름을 잊으려고 했죠. 강수, 다시 말하면 술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술을 마시면서 시름을 잊으려고 했는데, 사실 술은 그 한순간에 시름 잊는 경우에 불과하죠. 아예 원천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는 없는데,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선택한 수단 정도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이 시가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 정선 아리랑이 나왔는데요. 1번. 이 시가와 보기 모두 삶의 애환을 노래하고 있는 거 맞죠? 고려가요, 청산별곡과 정선 아리랑 모두 삶의 애환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2번. 이 시가와 보기 모두 각 연의 내용이 독립적이다. 고려가요인 청산별곡도 사실 연의 내용이 막 연결되진 않죠. 독립적이고요. 고려가요도 그렇고 위에 나온 민요도 따로따로 불러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내용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시가와 보기 모두 후렴구가 있어서 그 후렴구를 통해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후렴구가 계속 연마다 반복되니까 당연히 운율감, 음악적 효과 거두고 있는 거 맞고요. 4번. 이 시가와 달리 보기에는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랬는데,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청산이나 바다라고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런 공간적인 상황이 나와 있다면, 여기는 정선이라고 하는 지명이 딱 나와 있네요. 정선이라는 지명을 보면서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이 시가와 달리 보기에는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갈망. 얘들아,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갈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었니? 고려가요 청산별곡에서 찾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가에 나와 있는 거고 보기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7번 내려가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한번 읽어보시면 고려 말에는, 고려 후기에는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농민들도 많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 염증을 느낀 지식인들이 속세를 떠난 경우도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 자,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가나 모두 청산 발화를 현실로부터의 도피처로 설정하고 있다. 그치? 고려가 그 청산별곡에 청산원에 살고 싶다, 바다에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자를 농민들로 볼 경우 이 시가는 유랑민의 삶의 비애와 고독을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화자로 보느냐에 따라 주제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화자를 가로 볼 경우, 농민들로 볼 경우 가던 새는 갈던
갈던 사례, 갈던 밭고랑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년은 떠나온 삶의 터전에 대한 유랑민의 미련, 물 아래 갈던 밭 본다. 이래서 속세에 대한 미련, 떠나온 논밭에 대한 미련을 노래한 거로 해석이 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화자를 나로 볼 경우, 그러니까 지식인, 떠나온 지식인으로 볼 경우에 가던 새는 그냥 날아가던 새로 해석을 해서 화자와 뜻을 함께하던 벗을 의미하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혹시나 이거 이해가 안 된다면 5번을 먼저 볼게요. 화자를 지식인으로 볼 경우 이 시간은 무신정권의 횡포로 속세를 떠난 지식인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작품,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고려가요 청산별곡이 풍류, 놀기 위해서 놀고 뭐 풍류를 즐기고 뭐 이런 그런 표현은 아니죠. 여기 자연은 풍류를 즐기는 곳이 아니라 그냥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한 곳, 현실이 너무 싫어서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한 곳으로 자연이 쓰인 거지 풍류를 즐기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얘들아, 글씨가 좀 잘못 써져서 현실 도피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4번 같이 해석되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본문을 보십시오. 기역은 살얼이 났다, 청산의 살얼이 났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 B, A 구조를 가지고 반복과 변화를 통해 운율을 형성한 거 맞지요. 그 다음에 니은은 새, 울어라 새여 할 때 새예요. 여기에 새는 자기의 감정을 이입해서 자기와 똑같은 감정, 나도 지금 울고 있는데 너도 우는구나. 그래서 화자의 분신이자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해석해도 맞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밤이에요. 밤. 시간적 배경으로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의 시간 맞죠? 낮은 이럭저럭 지냈는데 밤은 도저히 지낼 수가 없다.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돌, 어디다 던지던 돌코 할 때 돌인데 이거는 화자의 의지와 무관한 숙명적인 삶을 상징한다. 그지? 자기의 어떤 운명, 팔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숙명적인 삶을 상징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음, 내 어찌하리 있고, 이거는 의문형으로 끝냈지만 그냥 나 어쩔 수 없어,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이러면서 체념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음, 이상향에서 고통을 해소한 화자의 만족감, 고통을 해소하지도 않았고 그런 만족감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그냥 체념하고 단념한, 이 시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였잖아요. 체념하고 단념한 그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부분은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라고 해서 후렴구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 고려가요의 후렴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밝고 경쾌하여 명랑한 느낌. 아무래도 리을, 이응 이런 그 울림소리가 반복되니까 밝고 경쾌한 느낌 주는 거 맞고요. 2번에 울림소리를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 리을하고 이응 같은 건 울림소리지. 그래서 맞고요. 흥을 돋우는 조흥구의 역할, 아무래도 이렇게 밝고 경쾌하고 명랑한 느낌을 주면서 울림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흥을 돋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연의 끝에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각 연의 정서와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다. 긴밀하게 대응되고 있나 보니까 이 시는 그러니까 고려가요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었어. 그치? 애상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후렴구는 너무 경쾌하죠? 사실 고려가요의 후렴구들은 다 그 고려가요의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각 연마다 반복되어 안정감과 통일감을 조성하고 있다. 똑같은 자리에 반복되니까 안정감, 통일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10번 문학작품을 읽고 자신이 해석한 내용을 공유한다고 할 때 그 태도. 문학작품을 읽을 때는 뭐 자기의 어떤 자신이 해석한 내용을 뭐 공유하면서 또 상대방이 해석한 내용을 뭐 존중해 주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기의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밖에 없겠고 상대방의 관점과 자기의 관점을 비교해서 얘기해보면 좋겠죠.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작품을 해석해야겠고 상대방이 해석한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지요. 그런데 모순이 되는 점을 지적한다. 이거는 토론이 아니어서 막 상대방을 막 지적하고 상대방을 막 뭐 이기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해석과 비교하고 자신의 해석이 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페이지 11번 문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가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이고요. 나는 산이 날 에워싸고 라는 시입니다. 자, 뭐 공통점 그냥 봐도 눈에 딱 보이네. 가도 반복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나도 뭐 산이 날 에워싸고 뭐 살아라 한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지요. 찾으면 몇 번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바로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유사어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면 아무래도 운율이 잘 느껴지겠지. 자, 그래서 답은 3번. 12번에 가와 같은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와 같은 갈래는 고려가요. 그러면 고려가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란 얘기네요. 자, 바로 답이 보입니다. 1번에 사음보 율격이 느껴진다. 사음보는 시조에서나 볼 수 있고요. 고려가요는 몇 음보? 3음보 율격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3음보 율격. 그 다음에 2번 연으로 이어지는 분연체 현식. 그래서 분연체라는 게 또 고려가요의 큰 특징이었고요. 고려시대 평민들이 주로 불렀다. 계층이 다른 장르들은 보통 귀족층, 뭐 사대부 양반층이 많이 불렀던 노래들인데 고려가요는 평민계층이 부르던 그런 장르였기 때문에 어떤 작자층을 가지고도 좀 문학적 가치가 높은 그런 장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입에서 입을 통해 전승되다가 구비 전승되다가 조선시대 한글 창제 후에 한글로 기록된 거 맞지요. 그 다음에 5번 민중들의 삶이 담긴 소박하고 풍부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아무래도 평민들이 주된 작자층이고 향유한 계층이다 보니까 평민들의 삶이 잘 드러나 있겠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3번 가의 청산과 발할의 의미 그냥 우리가 배웠으니까 바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상향, 현실 도피처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 2, 3, 4, 5번 읽어보면 뭐가 답이에요? 답은 5번에 있네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 현실 도피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가의 일행에 나타난 율격 구조와 다른 것은 가의 일행 읽어보시면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어떤 율격 구조를 가지고 있냐 하면 A, A, B, A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 A, B, A 구조가 아닌 걸 찾아보라네. 자, 봅시다.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A 부분이 다 똑같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B, 2번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것도 AA, BA 구조네요. 선생님 여기 앞부분은 가실인데요. 있고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러리, 사러리 랐다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그래서 AA, BA 구조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그래서 마지막에 A가 또다시 나오진 않았네. 그러면 이 부분이 답이겠네요. 마지막까지 봅시다. 5번에 해야 뜨지 마라, 해야 뜨지 마라, 동해 불끈진 둥근해야 뜨지 마라. 그래서 똑같이 AA, BA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가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보았을 때 머리랑 달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1년에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6년에 살얼이 났다, 발 아래 살얼이 났다. 그래서 바다에 살고 싶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1년에 머리랑 달에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라는 건 산에서 나무에서 딸 수 있는, 산에 있는 나무에서 딸 수 있는 굉장히 그냥 소박한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어. 이 산에서 나오는 음식들이죠.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들에 대한 얘기가 6년에 나와 있네요. 6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나마자기 구조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얼이 났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1년과 6년이 대칭적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1, 2, 3, 4년은 청산의 노래로, 그 다음에 5, 6, 7, 8년은 바다의 노래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16번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청산별곡이에요. 자, 이연에 울어라 새야 이럴 때 울어라는 어조에 따라 우는구나 이런 감탄형과 너 지금 빨리 울어 라는 명령형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배우셨죠? 맞습니다. 3년에 잉 묻은 장글라는 화자에 따라 이끼 묻은 쟁기 이거는 유랑민으로 봤을 때, 날이 묻은 병기 이거는 이제 퇴락한 지식인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끼 묻은 은장도 이거는 실현당한 어떤 여인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넘어오셨죠? 맞습니다. 5연에 미리도 괴리도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라고 해석이 됩니다.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 들어라, 돌 맞았다, 어떤 이게 운명적인 그런 비애를 의미하는 표현이었는데 그에 대한 자책을 나타냈다라는 부분이 틀렸어요.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돌 맞은 거야 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냥 운명이었던 거야. 내가 돌 맞은 건 운명이었지 막 나를 자책하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바로 답을 찾았습니다. 이행은 그냥 운명적인 비애를 표현한 그런 상황이지 자책하는 상황은 찾을 수 없습니다. 4번 7년의 사슴이로 본다면 이행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가 지금도 살기 너무 힘들 때 복권 사고 20억 복권 됐으면 좋겠다, 복권 1등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켜는 거라도 듣고 싶다, 너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8년에 잡사와니를 술이 나를 붙잡으니로 해석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술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시름을, 걱정을 달래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화자다라고 해석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생략된 부분을 생각해서 해석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17번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가의 시어 중 보기에 밑줄 친 시어와 기능이 유사한 것은 그랬는데 왕방현의 시조가 나와 있네요. 왕방현은 세조가 이제 그 정권을 잡고 나서 단종을 유배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단종과 이별하는 슬픔을 이렇게 시조로 쓴 건데, 그래서 여기 고운님은 단종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단종이 떠나가는 그 상황에서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고운님이 떠나가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더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내 안이 마음이야, 내 마음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그럼 물도 내 마음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처럼 감정이입된 그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밑줄 쳐진 물이 감정이입이면, 자, 원래 나와있던 고려가요 청산별곡의 감정이입의 대상은 뭐였어요? 바로 찾을 수 있지? 바로 이연에 나온 새였습니다.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작원이라 운다 이러면서 새한테 감정이입을 시킨 표현이 이연에 있었죠. 답은 새 2번으로 찾으실 수 있겠네요. 18번 가의 형식적 특성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가 고려가요입니다. 자, 앞에서도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 이런 거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고려가요 청산별곡. 사음부율격이 아니라 삼음보율격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여기 청산별곡.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 AA, BA 구조 나타나는 거 맞다고 했어요. 수미상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머리, 수, 꼬리, 미. 그래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처음과 끝을 똑같이 만드는 걸 수미상관이라고 한다고 배웠을 텐데요. 수미상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리을,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거 맞고요.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반복되지요. 그 다음에 가시리 있고와 동일한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 세 글자, 두 글자, 3, 3, 2조를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살얼이 랐다 라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니은, 리을, 미음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이 날 에워싸고 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자연의 어떤 질서에 순응하면서 소박하게 살라고 이제 산이 나한테 얘기해줬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써져 있는 시인데 한번 어떻게 나왔나? 선택지를 봅시다. 선택지 1번 자연에 대한 동경 노래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삶의 자세 뭐 당연히 보이고 있고 3번 화자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자라는 그런 태도 맞죠? 그 다음에 4번 화자는 산을 되게 순수하고 탈속적인 그러니까 속세를 벗어난 그런 공간이라고 탈속적인 건 속세를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그런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고 뭐 이제 그 자연의 어떤 질서를 갖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탈속적인 세계로 보고 있는 거 맞습니다. 5번은 화자는 절제된 감정으로 산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산과 거리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멀게 느낀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죠? 산을 굉장히 자연을 가깝게 느끼면서 친화적인 그런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9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마지막 20번 봅시다. 보기는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에서 자연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 가에서 자연은 청산 발알로 나에서 자연은 산으로 나타난다. 가와 나의 화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종합해볼 때 한국 문학에서 자연은 대체로 속세와 대비되는 속세와 대비되는 곳 그러면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상향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에서도 이상향으로 나에서도 이상적인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형성평가를 모두 공부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 잘 보세요. 이상